안녕하세요. 영어 마리아입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마리아 선생님이 오고 가셔가지고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심장 소리가 들릴 뻔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과학 우마리아 선생님은 진짜 성함이 마리아시고요. 저는 세례명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뭐 성이 마시냐? 그런데 아니요. 저 김씨예요. 그러면 애들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김마리아?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는 세례명입니다. 자, 어쨌든 이 뭔가 텁텁한 이 날씨에 와주셔서 뭔가 하나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이번 중3에서 고1로 올라갔었을 때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쉽지 않다라는 거는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고등학교 영어 내신 딱 어떤 문제 나올 것 같으세요? 뭐 수능은 사실 다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 고등학교 영어 내신, 사실 요즘에 숙명, 진선, 경기 전부 다 지금 되게 많이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냥 달달 외우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험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내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의 시험을 봤었을 때는 어떻게 생긴지 시험지 한번 보셨죠? 요렇게 되게 귀엽게 생긴 요만한 지문에다가 이렇게 짧고 굵은 이렇게 막 보기가 두 줄이 안 넘어가요. 해봤자 보기가 한 줄밖에 안 되는 그런 귀여운 걸로 가득했다면,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는 보기 길이 자체가 세 줄, 네 줄로 가기 시작합니다. 추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문을 그냥 읽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지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학교 영어에서 고등학교 영어 갔었을 때 너무 힘들죠. 뭐가 힘드냐면 지문의 길이도 길고요. 단어 수준도 길고요. 특히 마지막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어법은 범위가 있어서 관계사면 관계사, 부정사면 부정사 딱딱 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법은 이제 전범위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중학교 때하고 달라지겠지만, 이 동네에서 딱 어법으로 해가지고 포인트 잡아서 계속 쪼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숙명이요. 숙명 말고 지금 진선하고 경기는 솔직히 어법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법이 아니어도 애들을 털어내는 게 전혀 힘들지 지금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영어, 제발 제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하다 보면 뭘 많이 느끼냐면, 애들이 중학교 있다가 딱 고등학교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음은 너무너무 커요. 나는 지금 1등급 맞고 싶고 10%인데 내가 거기에도 못 들어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안 돼요. 10%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쉽지 않은지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요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일단 친구들한테 제가 딱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중학교 특히 이 방학 동안에 해가지고 어법만 지금 주구장창 듣고 와요. 어법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를 해야지를 다 듣고 오는데, 솔직히 정말 제가 지금 경기 영동에서는 10년 넘게 지금 1타에 자리를 굳히고 있고, 지금 경기에서도 네, 투탑까지 올라갔는데, 자, 거기에서 한번 오랫동안 제가 이 동네에서 내신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 어법을 정말 많이 듣고 오거든요. 막 성문 종합 영어까지 다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들 다 왔었을 때, 이 정도는 어법 괜찮다. 네가 어법 가지고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남자애들이니까 약간 떨어져가지고 못하실 것 같은가요? 아니요. 남자애들도 하는 아이들은 정말 잘합니다. 자, 그런데 몇 퍼센트가 어법 가지고는 문제가 없이 우리는 독해만 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100이라고 봤었을 때 15% 미만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영어 유치원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그래서 저는 안 보냈어요, 영어 유치원을. 자, 그런데 어쨌든 요렇게 와가지고도 친구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되냐? 개념이 없나? 아니에요. 다 알아요. 수동태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관계사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딱 오면 이 지문이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적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전 적용, 개념? 아니요, 지금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 실전 적용으로 가야 되는 그 기반이 깔린 다음부터는
애들이 또 이제 그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딱 봐도 수능 봐도 자기가 1등급 나온다고 그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 들어왔었을 때 100명 있으면 한 40명은 맨날 자기 다 1등급이래요. 자, 그런데 막상 왔었을 때 왜 우리는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서 90점을 못 맞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문이에요. 그러면 요 지문을 풀고 그냥 여기에 있는 1, 2, 3, 4, 5 중에 하나까지는 집어넣어요. 느낌상 대략대략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은 저기에서 이거 집어넣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경기, 진선, 숙명 최근에 있었던 문제 한 번만 봐보시면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두 개를 골라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의 개수를 골라라. 이제 그런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는 이 지문을 그냥 보고서는 1, 2, 3, 4, 5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이 지문을 요렇게 주제하고 구조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큰 틀을 한 다음에 그 틀 내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글을 읽어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그 문제 방식으로 한 2년, 3년 전부터 점점점 지금 틀어가기 시작하더니 완전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암기를 하면 괜찮은 게 있지 않은가요? 네, 당연하죠. 없는 것보다는 암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암기를 해가지고 예전에 받을 수 있는 점수가 95점이었다. 이제는 암기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한 50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읽어가지고 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 방학 동안에 진짜 준비해야 되고 지금 안 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갔었을 때 앞불사 할 수 있는 그건 바로 뭐냐.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독해부터 말씀드려요. 어법? 아니요. 지금 어법 아니에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 대치동 전체에서 어법 문제가 정말 주구장창 나오는 건 숙명. 그러면 숙명 가려고 하면 어법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명은요. 프린트를 줘요. 프린트만 하면 돼요. 오히려 어법은 차라리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추론은 저희가 외워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 피지컬 자체가 아예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해 있을 때 이 지문에서 이 문제만 지금 가지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지문을 가지고 저희가 주제와 구조 자체를 파악해야 되는 이 연습이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저 글을 가지고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 글을 우리 요약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 글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조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정말 10명 중에 2,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내가 읽히는 부분이 자기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글을 읽어가는 방식 자체를 지금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 지문을 봤었을 때 그냥 무작정 봐요. 무작정 보고 그냥 3번 같아. 그냥 2번 같아. 자, 그리고 얘기해요. 왜 3번이야? 왜 2번이야? 물어보는 순간부터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니면 이렇게 적당해서? 막 이제 아니요. 저희는 글을 느끼면 안 돼요. 저희는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방학 동안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또 그리고 제가 그 경기고 그리고 영동고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요 영동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이 막 다른 내용으로 막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문제 까다롭게 나왔었을 때 가장 힘든 학교 중에가 영동 완전 수능식으로 바뀌는 그 학교하고 경기고등학교가 이제 그 숙명 진선 이제 그거하고 문제 유형이 되게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또 그래도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요게 지금 있었던 기본적인 지문에서 이 지문을 서머리로 요약을 한 다음에 요걸 보고 우리가 무슨 단어를 내야 될지 얘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바탕으로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어머니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바탕으로 길어요.
이 지문에 대한 설명, 추론 자체가 이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연습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문제만 풀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앞불싸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셔야 돼요. 자,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어하고 복화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아이들 외워도 정말 힘들잖아요. 단어가. 그래도 그나마 여자아이들이 좀 나아요. 남자아이들은요. 또 제가 이렇게 또 남자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을 보다 보면 뭘 느끼냐면 외워요. 돌아서요. 그럼 사라져요. 너무 많아요. 자,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자, 우리 친구들한테 단어는 요렇게 갑니다. 일단 저는 아이들한테 기계적으로 계속 암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친구들 나름대로 뭔가의 방식이 생기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아이들이 기억을 할 때는 이 단어가 스토리 자체가 좀 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스토리로 문장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저거를 계속 말로 해가지고 이게 어떠한 스토리였지 어떤 거였지라고 해서 그 문맥 속에서 얘를 기억을 시킨 다음에 저희는 이 다음에 조기에서 약간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저거 유의어 반의어까지 꼭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문제 가장 큰 유행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유형이에요. 가장 유행이에요. 여기에서 있었던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을 다른 단어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유의어 반의어까지 한 덩어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솔직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맥 속에서의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까지 청크로 해서 확장을 반복 계속 스토리로 계속 연습시켜서 저희는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법. 어법은 내신에서는 나오는 게 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적용력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숙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성적표예요. 성적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뭘 했었는지 쭉 다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테스트 결과, 모의고사 그리고 유형별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린다면 뭐 솔직히 뭐 다른 선생님들 더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있었던 거 저희 복붙 아니에요. 저기 쓰려면 저희가 아이들을 직접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와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렸었던 이제 그 모든 것들 지금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을 구조화해서 이 구조화한 내용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먼저 해요. 제가 먼저 하고 사실 어머님들이 시간만 내주신다라고 하면 다른 날에도 저희는 부를 수 있는데 저희는 숙제를 안 내요. 집에 가가지고 숙제 해오라고 안 해요. 그냥 가서 단어만 복습해오라고 하면 돼요. 저희 오늘 했던 수업은 그날 남겨서 그날 끝내가지고 숙제까지 싹 다 끝내서 지금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숙제를 다 끝냈을 때 그냥 아이들 앉혀가지고 그래 숙제해 그러면 우리가 채점해줄게 그거 아니고요. 저희 5명당 조교 선생님 하나씩 다 붙어가지고 저도 같이 붙어서 하나씩 전부 다 첨삭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첨삭을 해가지고 나야 저희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뭐가 약한지는 모르잖아요. 얘는 주제를 못 잡을 수도 있고요. 유의어 반의어가 조금 약할 수도 있고 어법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드릴 거고 자, 또 그러면 궁금하신 게 도대체 클리닉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클리닉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1 때부터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데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전 대통령께서 이제 하나 해주신 게 있잖아요. 의대생들을 저희한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좀 많아요. 네, 저희 조교하더라도 지금
학교를 안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이제 맨날 먹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 의대를 갔었을 때 애들이 의대학을 잘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가죠.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저하고 3년 동안 이미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체크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미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 옆에서 저도 같이 뛰어들거든요. 같이 앉아서 학생 전부 다 5명에 1명씩 전부 다 의대생 전담 마크로 친구들 준비할 예정이고요. 자, 또 당일 시험 오답하고 전부 다 첨삭 피드백, 수업 후 과제 클리닉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요 부분 1대1 맞춤으로 저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또 그리고 다시 물어보시는 게 수업 후 과제 클리닉.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자친구들은 안 다를 텐데 왜냐면 제가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화요일 날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숙제를 언제 할까요? 화요일 날 아침에 하죠. 조금 이제 빨리 하는 친구들이 월요일 날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40문제 문제가 냈다. 그러면 40문제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풀까요? 20번까지는 풀어요. 21번, 30번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자, 31번, 40번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뭐 3번쯤 찍겠죠. 그렇죠? 이렇게 약간 예술적으로 3, 4, 1, 2막 찍고 올 거예요. 자, 저희는 그것보다는 앉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보내면 친구들도 너무 깔끔하지 않을까요? 와가지고 2번 숙제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전부 다 마무리해가지고 어머님들이 뒤에 시간만 비워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부 다 끝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보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테스트 센터에 대해 가지고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4번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직접 가서 부딪히지를 않으면 이게 뭔지 맛을 못 봐요. 그래서 남고와 여고로 저희가 지금 2개를 나눴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여고 스타일의 문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론, 내용일치, 문단 요약 거기에 있었던 문제들로 한 회 테스트를 만들어요. 저희가 공부했던 걸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까지 다 해가지고 서술형까지 연습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수요일에 말 그대로 고등학교 진짜 맛보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오시면 이게 진짜 고등학교구나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시험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들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내신? 어렵지. 근데 그 내신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어머님들이 보셨던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진짜 완전 추론과 글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이번 방학 때부터는 준비해야 됩니다.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제가 이번 방학 동안에 확실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